청포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산도의 진리체 교육을 맡은 박은형 도생입니다. 오늘은 제2절 우주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이것이 바로 이제 우주관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제 종도사님께서는 우주관을 진리의 눈동자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팔관법에서도 우주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포 성도님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주관 하면 우주일련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우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무슨 이제 별나라에 우주선이 날아가고 이런 얘기가 이제 아니죠. 결국은 이 시간의 변화 법칙과 관련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아니고 신앙을 오래 하신 어른 성도님들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뭐 5번, 10번 많이 읽고 사색을 해가지고 점점 이제 깨달아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말고 꿋꿋하게 읽고 여러 번 읽고 사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28페이지입니다. 진리책. 우주 생명의 삼박자 리듬, 무극, 태극, 환극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럼 무극, 태극, 환극이 뭐냐? 오늘 그걸 알아볼 건데요. 우리 아까 이제 우주일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주일련이라는 건 또 뭐고 무극, 태극, 환극은 따로냐?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 뜻을 알고 보면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무극, 태극, 환극 할 때 극이라는 거, 극이 다할 극자인데요. 우리가 지극하다, 아주 극진하다 이런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대우주에는 아주 지극한 세 가지 이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극, 태극, 환극이 되겠습니다. 그 이치가 우주를 태어나게 하고 생성, 변화하게 만든다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이 김일부 대성사십니다. 상제님께서는 김일부 대성사님에 대해서 앞으로 올 세상의 이치를 이제 알렸다.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다 함께 도전 1편 9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김일부 대성사. 우주의 변화 이치를 밝히는 역도의 맥은 동방의 성철들이 대대로 이어오더니 조선 말의 대철인 김일부가 선우천이 바뀌는 우주 대변혁의 원리와 간 동방에 상제님이 오시는 이치를 처음으로 밝히니라. 김일부 대성사가 이제 정역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밝혔는데요. 그럼 어떻게 밝혔냐? 자, 진리책 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본문 시작하고 나서 10번째 줄입니다.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줄 끄세요. 정역은 우주 변화 운동을 천관 지지와 수상의 논리로 해명하는데 선천에서 후천으로 전환하는 변화의 틀을 개벽 이치로 밝히고 그 변화의 본체를 삼극 논리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그대로 천관과 지지를 그 논리로 해명을 한다는 겁니다. 천관이 뭐냐면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렇죠?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지지가 있죠. 그래서 올해가 예를 들어서 경자년이라고 치면 천간에 갑을, 병정, 무기, 경 할 때 경. 그리고 자는 이제 자축인묘 시작할 때 자잖아요. 그래서 경자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태어난 이제 아기는 쥐띠고 경자생이 되는 거죠. 이제 기본적인 거죠, 이게. 이게 바로 이제 하늘과 땅의 어떤 기운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상의 논리를 말씀하십니다. 수상. 여러분, 우리 목화토금수 오행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38목, 16수, 4구금, 50토, 이런 부분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시죠? 그래서 기본 상식이 있으면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거 기본 상식이 없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하나하나 제가 풀어 드릴 테니까요. 책을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첫 번째 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줄을 꺼야 됩니다. 만물의 탄생과 변화는 천지에 가득 찬 우주 생명의 윤려작용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우주 생명 속에 담겨 있는 창조와 변화 운동의 원리를 우주정신이라 합니다. 상제님은 이 우주의 조화정신과 하나 되어 천지와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대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이십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 뜻을 한번 풀어 헤치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문장이 결국은 뭐냐면 이 대우주에는 대우주를 움직이게 만드는 법칙, 변화 법칙, 그 이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이치가 한 글자로는 리,
이치라고 할 때 이자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우주정신이다. 이제 그런 단어를 쓰셨습니다. 우주정신. 그리고 이제 만물의 탄생과 변화는 우주 생명의 윤려작용으로 일어난다. 우주 생명이라는 말도 나오고 윤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런 단어들이 헷갈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는데 쉽게 일단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에는 변화 법칙, 그 이치가 존재한다. 우주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변화 이치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의 어려움에 이제 너무 빠지지 마시고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제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우주에 이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법을 다스리시는 상제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주가 이법대로 잘 굴러갈 수 있다. 잘 흘러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상제님도 이런 변화 이치를 바탕으로 이제 스스로 존재해 계시는 분입니다. 비유를 하면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나라를 이제 움직이는 예를 들어 왕이 있다고 치면 왕이 있지만 국가는 법률이 있어가지고 그 법대로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왕이 없어서 법을 집행할 수가 없으면 그 법이 있으나 마나하게 되겠죠. 그죠? 이제 상제님이 이 우주 입법이라는 이제 그런 법률을 집행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다.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8페이지 맨 위에 도전 성구를 읽고 가겠습니다. 6편 1장입니다. 천지의 이치는 삼원이니 곧 무극과 태극과 환극이니라. 무극은 도의 본 원인이 십토요. 태극은 도의 본체로 일순이라. 환극은 만물을 낳아 기르는 생장운동의 본체니 오토를 체로 삼고 칠화를 용으로 삼느니라. 자, 본격적으로 무극, 태극, 환극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제 성구일 수가 있습니다. 자, 무극에 대해서 나오죠. 먼저 무극은 도의 본원이다. 이 도, 이제 우주 이법의 가장 근원이 이제 무극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극은 도의 본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물을 창조하는 그 본체가 태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환극은 만물을 낳아 기르는 생장운동의 본체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환극은 실제로 만물을 낳아서 기르고 성숙시키는 그런 우주 운동을 주재하는 그 본체 자리가 환극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로 하면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계속 이제 개념을 잡아 나가면서 하다 보면 이해가 조금씩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와 용의 문제가 나오죠. 환극이 오토를 체로 삼고 칠화를 용으로 삼는다. 자, 체라는 것은 이제 몸체자인데 원 바탕을 얘기하는 거고 용이라는 것은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토를 체로 삼고 칠화를 용으로 삼는다라는 말은 원래 본체가 오토인데 원래는 오토인데 실제로 작용을 할 때 칠화로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씩 개념을 잡아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PPT를 보시면 무극에 대해서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29페이지 첫 번째 줄 끌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극이란 우주 생명이 음극과 양극으로 나뉘어지기 이전, 곧 주객으로 분화하기 이전 상태인 인간과 우주 생명의 본원으로 상대성을 초월한 절대 자리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무극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정확하진 않아도 진리 감성으로 이제 이 말을 한번 느껴봐야 됩니다. 우주 생명이, 이 대우주가 음극과 양극으로 나누어지기 이전,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벌어지기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모든 어떤 질서와 생명의 근원을 무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극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나의 감성으로, 진리 감성으로 한번 느끼면서 좀 사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극은 우주 생명, 우주 질서의 가장 근원이 됩니다. 지금 이 현실 세계가 이 시공이 벌어지기 그 이전을 무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제 근원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극은 음도 양도 아닌 절대 중이 됩니다. 생명이 분화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 무극이 중이지만 그 안에는 음과 양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내재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극은 모든 근본이 되는 시원자리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도형으로 표현을 할 때는. 그리고 숫자로는 0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체 무극 혹은 본원 무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무극에는 이제 본체 무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본체 무극이라고 하면 질서가 나타나기 이전의 상태를 무극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무극뿐만 아니고 실제 질서 속에서 작용을 하는 무극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책에서 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진리책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9번째 줄입니다. 줄 그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극은 음양 분화 이전의 시원자리이므로 부호로는 동그라미, 상수로는 0으로 나타냅니다. 이를 본체 무극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구분하여 현실 우주의 순환 질서 속에서 작용하는 무극을 상수로 10무극수로 나타냅니다. 이를 현상무극이라 합니다. 현실 속에서 우주 만유를 통일 수렴하는 가을천의 천지조화 기운이 바로 10무극입니다. 이 10무극은 10토가 주재합니다. 그래서 영무극을 본체 무극이라고 하고요. 10무극을 현상무극이라고 합니다. 우리 증산도, 상제님이 진리 증산도를 무극대도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무극은 무슨 무극일까요? 예, 그게 바로 10무극을 얘기를 하는 거죠. 10무극은 가을의 조화 기운, 어떤 가을의 천지 조화 기운을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그 10무극을 주재하는 자리가 이제 10토가 10무극을 주재한다고 그랬죠. 이 10토는 뭐냐면 바로 상제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제님의 진리가 무극 대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우주 창조의 본체 태극. 자, 태극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우주 창조의 본체라는 말이 나왔죠. 본체, 체가 제가 무슨 체자라 그랬죠? 예, 몸체자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음양의 질서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를 태극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극은 몸이 없었죠. 근원으로서 존재하지만 실제 세상에 어떤 드러나지 않은 그런 자리가 무극이라면 태극은 음양이 실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책 두 번째 챕터 우주 창조의 본체 태극에서 이제 1번 태극 공과 물이라고 나오죠. 거기 한번 줄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5줄. 태극은 혼돈의 우주 바다인 무극의 생명막이 음양이라는 양극으로 움직이며 상대성 운동을 하는 자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우주가 만물을 창조하는 운동은 이 태극 생명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태극 생명은 어떤 외부의 손길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극 속에 내재한 태극성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작동됩니다. 무극이 질서화하여 열린 태극은 만물 창조의 본체입니다. 무극이 질서화해서 태극이 열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현실 세계의 질서가 열리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음양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현실 속에서 태극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네, 우리 항상 어릴 때부터 봐왔죠. 바로 태극기입니다. 우리 태극기의 중앙에 보면 태극이 있습니다. 태극이 위에는 빨간색, 밑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붉은색은 양을 상징을 하고요. 푸른색은 음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음양의 어떤 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태극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이치에 밝았는지 이 국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중간 좀 위에 보면요. 태극생명의 성질이라고 해서 태극생명의 본 모습은 공입니다. 첫째, 그렇게 나오죠. 자, 공 얘기가 나옵니다. 자, 공이라는 거는 무극에서 이제 우주 질서가 열릴 때 공이라는 상태를 거쳤다가 이제 음양이 분화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이라고 하면 우리 불경에 보면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우리 과학에서 보면 이 대우주가 진공 상태다. 우리 진공이라는 말 알죠? 진공이라는 말은 거기에서 보면 비어 있다는 뜻으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이 대우주는 이제 진기로 생명으로 뭔가 그런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무극에서 태극이 열릴 때 공을 거쳐서 공에서 물이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물에서 만물이 창조가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음양의 질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태극 생명의 3가지 성질 중에 첫 번째 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산도의 진리책 30페이지 이제 지금 책을 보면서 같이 읽으면서 해야 됩니다. 30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입니다. 본문 밑에서 9번째 줄 그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물리학에서 밝혔듯이 진공은 단순히 텅 빈 무가 아닙니다. 물질을 생성하는 에너지로 꽉 차 있는 우주 창조의 모체이자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공간이 완전한 진공에 가깝다고 합니다. 또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도 원자핵을 제외하면
대부분 진공이라 합니다. 공이라는 것은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생명 에너지가 꽉 차 있는 경계를 이제 말하는 건데요. 과학에서도 밝혔듯이 만물이 우주 질서가 시작될 때 만물이 공에서부터 질서가 열리고요. 또 만물이 존재하는 모습도 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태극수는 음량의 상대성 운동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태극이라는 것은 음량의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이죠. 세상이 멈춰 있는 게 없잖아요. 이 대우주도 우리 지구도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입니까? 그렇죠? 우리 사람도 오장육부가 계속 운동을 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음량으로 나눠져 있죠.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있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있죠. 삶이 있으면 또 죽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질서가 음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상세계라는 것은 실제로 태극 생명, 태극의 음량 운동의 발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음량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태극수는 음량의 상대성 운동을 한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요. 3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거기 보면 셋째, 태극 생명의 본성은 역동적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역동적이죠. 이 대우주가 지금도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우주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죠. 그렇죠? 막 생명이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 대우주가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진리책 33페이지에 보면요. 무극과 태극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33페이지 위에서 지금 셋째 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현실 세계의 만물 창조와 운동의 기본을 말할 때는 보통 태극수로 말하지만 천지 만물을 생성하는 생명의 본체 자리는 태극수의 본부리인 공입니다. 무극과 태극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극은 무형의 조화 근원이며 태극은 무극에서 열린 유형의 창조 모체입니다. 그렇습니다. 무극에서 이제 태극의 질서가 열릴 때 이제 공을 거쳐서 나오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11 지공, 수로공 얘기가 나옵니다. 32페이지 맨 마지막 줄 한번 보겠습니다. 줄 끄면서 읽어볼게요. 정역의 창시자 김일부 대성사는 신무국의 중성 기운인 토성과 일태극수의 수성을 모두 지닌 오묘한 생명의 존재 모습을 밝혔는데 이것을 10.11 지공이라 하였습니다. 자, 우주 만유의 생명의 본성, 그것은 뭐냐? 무극과 태극이 융합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굉장히 공부할 게 많습니다. 이것은 종통과도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깊이 들어가고 보면 한이 없는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이제 간단하게 기본 개념을 잡고 오늘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한 부분을 우리가 꾸준히 이제 지역에서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포관님께도 물어보고 해서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주 창조와 변화 운동의 중매자 환극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중매자라는 말은 중간에서 매개한다는 뜻인데요. 환극의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단군 왕검께서 홍범구주에서 이제 처음으로 환극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이것은 인사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존의 자리, 천자의 자리를 인사로 볼 때는 환극이라고 합니다. 무극에서 태극으로 전환되면서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죠. 우리 우주 일련으로 볼 때는 우주의 봄과 여름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분열의 극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다시 통일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33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줄 끄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봄, 여름 생정의 전 과정을 주재하여 분열과 통일운동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도록 매개하는 중매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의 생장 운동의 본체로 작용하는 조화 능력을 지닌 중성생명 환극입니다. 이 환극이 무극과 태극의 창조 운동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무극에서 이제 태극으로 음량의 질서가 열립니다. 그리고 우주의 봄과 여름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과정을 주재하는 자리가 바로 환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극은 무극과 태극의 그 창조 운동을 생장 운동으로 완성하는 이제 그런 자리, 그것이 바로 환극이 되겠습니다. 곧 무극과 태극의 창조 운동을 완성해주는 자리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페이지 위에 표를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환극이라고 나오죠. 환극을 오행으로 보면 이제 오토가 됩니다.
오토가 되고 천간으로 보면 갑목입니다. 이제 갑은 목이지만 토로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갑토가 됩니다. 지지에서는 축토가 환극의 자리입니다. 근데 축토는 본체고 이제 실제 작용은 오화로서 하게 되죠. 오화. 자축인묘 진사 오미 할 때 그 오화. 이제 불이죠. 그래서 오화가 바로 환극의 자리가 됩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이 좀 이제 어렵습니다. 이제 자세한 설명을 사절에서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 개념을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극과 태극과 환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극은 이제 우주 질서가 열리기 이전의 시원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태극은 실제로 음양의 질서가 이제 열리는 그 경계인데요. 열릴 때 이제 공의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공에서 물이 창조가 되고 물에서 만물이 창조가 됨으로써 우주 질서가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주의 봄과 여름의 생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봄과 여름의 생장 전 과정을 이제 주재해서 이제 생명을 성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환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극과 태극과 환극에 대한 기본 개념을 오늘 알아봤고요. 지금 여기 이제 책에 굉장히 여러분 이해하시기에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차차 교육이 진행되면서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제 모르겠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남기시면 저희가 또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